자, 그러면 이제 192쪽 문제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다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 나를 그림의 A의 C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 가, 항공교통, 항공이래요. 국방상의 중요성 때문에 그 주권이 인정되었다. 항공교통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늘과 관련된 영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 일반적으로 기선 얘기 나오면 이거 받았잖아, 그지? 기선으로부터 12L에 이르는 수역이다. 영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영공은 A, 그 다음에 영해는 C가 되겠죠. 그리고 B는 영토가 되겠지. 예, 이렇게 잘 표시해 두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딱히 어려울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영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바다요. 통상기선은 밀물대의 해안선이다가 아니라 썰물대의 해안선이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통상기선.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의 해안선이다. 그래야 이제 해안선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썰물일 때 재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기선은 최내각이 아니고 최외곽 도서. 도서는 이제 섬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선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합니다. 3번. 대한해협의 영해 설정 기준은 해안선이 아니고 직선기선입니다. 대한해협을 볼까요? 직선기선. 대한해협. 직선기선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직선기선. 근데 직선기선 몇 해리? 12해리 아니고 3해리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영해로부터 188해리의 범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188해리 볼까요?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바다이다. 그러니까 188해리. 그거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해로부터 188해리의 범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영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주권만 갖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경제적 주권뿐만 아니라 영유권도 가지고 있는 바다가 영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4번이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다음 3번. 다음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고른 거. 직선기선이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이은 선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주변에 섬이 많은 지역에서 영해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해안이죠. 자, 볼까요? 지금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 해안선이 복잡하고 주변에 섬들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남부 지역, 거기가 이제 직선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해협 직선기선 3L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직선기선 빨간색으로 연결한 거, 이 부분이 이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 남부 지역, 이 부분이 이제 직선기선을 적용한 곳이 되겠죠. 답은 4번.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그 다 통상기선을 이용을 합니다. 통상기선. 자, 다음 4번. 대한해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대한해협 통상기선이 아니고 직선기선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대한해협은 직선기선 그리고 3해리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극남에 해당한다? 극남이 아니죠. 극남에 해당하는 건 마라도입니다. 극남이라는 건 제일 남쪽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건 마라도입니다. 자, 디귿.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해협이다. 맞고요.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가 영해이다. 맞죠? 원래 일반적으로 직선기선 그 12해리, 그 기선 영해가 이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3해리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영해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해리를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대한해협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는 우리나라의 극서이다. 맞죠? 가장 서쪽. 나는 우리나라의 극북이다. 맞죠? 가장 북쪽. 그 다음에 다의 위도는 적도 이남이다. 적도 이남?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위에 있으면 적도 이북, 적도보다 아래에 있으면 적도 이남인데 지금 적도 이남이다? 여기가 지금 적도보다 아래쪽이에요. 적도는 지금 이쯤에 있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적도는 한 이쯤 훨씬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적도 이남이 됩니까? 적도 이북이 되지. 북쪽에 있는데 적도보다 위에 있는데. 자, 라에는 독도가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 라 모두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다의 위도는 적도 이남이다가 틀렸어요. 이북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다와 라에 해당하는 섬의 이름을 각각 쓰래요. 다에 해당하는 섬, 다는 이제 그 마라도죠. 마라도. 극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거, 마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에 해당하는 거 독도죠. 가장 동쪽에 있는 거.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이제 동쪽에 있는 거 독도가 되겠네요. 답은 마라도와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래요. 땡땡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동쪽 끝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지역이다. 독도죠. 자, 8번. 가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제주도이다. 제주도가 아니고 울릉도죠. 독도인데 독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독도가 제주도랑 가깝습니까? 울릉도랑 가깝습니까? 당연히 울릉도랑 가깝죠.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 독도리에 해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의 영해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그쵸? 왜냐하면 동해안이니까 통상기선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리을은 탈락. 9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독도의 가치로 과연 적절한 거. 독도 주변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가 만나 조경 수역을 이룬다. 그러면 조경 수역을 이루면은 수자원, 그러니까 그 어류, 그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사용할 수산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 수산자원, 물고기들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존재하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 그러니까 북쪽의 차가운 해류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남쪽에서 그 따뜻한 해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수산자원,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얘기죠. 답은 1번이죠. 대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나왔어야겠지? 이거 나왔어야죠.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이게 나왔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 군사 안보적이면 중요하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쵸? 이거는 이제 그 화산 얘기가 나와야지. 해저 화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사진 속 단체의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의 사진이죠. 앞에 설명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조선시대의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었다. 이거는 안용복에 대한 얘기고, 안용복 씨는 이제 일본에 가서 확답을 받고 돌아왔죠. 독도가 한국 땅이 조선의 땅이라는 거. 자, 2번. 동도바이에 한국령이라고 글을 새겼다. 맞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앞쪽에 설명 부분에 나오면은 동도바이벽에 한국령이라는 글을 새겨 넣었으며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순시선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았다. 이건 안용복.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한다. 이건 독도연구소. 사이버 공간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들이 뭐에 해당하는지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11번. 제시된 그림과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독도의 가치를 독도의 위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러일의 전쟁 직후에 임자하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군사적 위치죠. 러시아와 일본이 마주보는 동해에 위치하여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도가 여기가 이제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한국 땅이 이미 이어야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여기를 침범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한국의 이제 주권이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 러시아도 인접해 있고 일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 숙소 시점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영역 내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인정된다. 맞죠? 영공은 영토의 상공으로 대기권까지이다. 영토의 상공으로 대기권까지이다. 영토와 영해의 수직적 상공을 이야기합니다. 영토. 그러니까 영공은 영해도 포함이 되는 거야. 바다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영토만 해당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틀렸어. 그지? 영해는 일반적으로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이다. 맞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 섬들까지 포함된다. 맞죠? 자, 2번. 우리나라의 사극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가와 라에 속하는 지역이 아닌 거. 극서, 극북. 그 다음에 이제 극남, 극동 이렇게 되겠네요.
자, 속하는 지역이 아닌 거. 인천광역시 옹진구 백령도. 백령도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극서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서쪽이긴 한데 이게 서쪽 극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여기 가에 해당하려면 극서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 백령도보다 더 저기 서쪽에 위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평안북도 옹천군 마안도, 함경북도 온천군 풍설이 다 해당되고요. 독도는 이제 극동, 그 다음에 이거는 극남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각각 쓰래요. 영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국제해양법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설정됩니다. 12해리 맞죠? 영해 설정에 사용되는 기선으로는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습니다. 뭐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다 바뀌면 안 되겠구나. 여기 디귿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는데 이 중 해안선이 단조로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기선은 통상기선입니다. 그래서 디귿엔 통상기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그 동해안 밑에 쪽 남부지역, 동해안 남부지역 그쪽에서는 직선기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경우에는 통상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기선은 언제 측정을 한다? 썰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가장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영토가 가장 많이 드러났을 때, 바닷물에 덮여져 있던 영토가 가장 많이 드러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4번 기역 리을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땡땡이 있는 곳을 땡땡기선으로부터 땡땡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여기 디귿은 당연히 12해리겠네요. 그죠? 12해리고 대한해협 이거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겠구나. 일본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3해리가 맞겠죠? 대한해협이 있는 곳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가까워서 영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12해리는 일반적으로 따질 때 12해리를 측정하는 거고 대한해협은 이제 특별하게 3해리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12해리까지 적용을 하면 일본의 그 영해와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3해리만 적용을 하죠. 그래서 기역의 대한해협 맞고요. 니은의 직선기선 맞아요. 근데 디귿에 12해리 아니고 3해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리을은 영토가 아니라 영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바다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영해가 들어가야 되죠. 자, 5번. 지도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남해에서는 해안선과 기선이 일치한다. 해안선과 기선이 일치한다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이은 직선기선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1번 탈락. 그 다음에 황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이다. 황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이다가 아닙니다. 해안선에서 12해리가 아니에요. 기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기선에서 직선 기선에서 12해리. 자,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맞죠? 여긴 다 통상기선 이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해협에는 예외적으로 6해리 아니고 3해리 적용한다. 동해는 밀물대의 해안선이 아니고 썰물대,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 이제 영토가 가장 많이 드러났을 때를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극동지역으로 해가 가장 먼저 뜬다. 맞죠?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좋은 어장을 갖추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 차가운 해류에 있는 물고기들과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갖추고 있죠. 3번 동해의 중심적 위치로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합니다. 맞아요. 4번 수면 위에 거대한 화산이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수면 위가 아니고 수면 아래에 거대한 해저 화산이 있죠. 그래서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등 대체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맞죠? 네, 중요합니다. 답은 4번.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그림과 관련한 독도의 가치로 옳은 겁니다. 자, 해상교통의 요지이다. 맞죠? 해상교통의 요지. 그리고 우리 영토의 극동에 해당한다. 우리 영토의 극동에 해당한다.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림하고 관련된 건 아니죠. 그림하고 관련된 건 지금 보세요. 이제 이 배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배가 나와 있으니까 교통의 요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독특한 화산섬 물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다 맞는데 지금 이 배 타고 이동하는 거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해상교통의 요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8번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일부입니다. 밑줄친 기역에서 미음 중 독도의 위치를 나타낸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독도의 위치래요. 위치. 울릉도 동남쪽 백기 따라 87 맞잖아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리 맞잖아요. 위치. 그 다음에 동경 132 북위 37 맞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위치라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구 이건 역사적 증명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만 나타내는 건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사진과 관련된 독도 지킴이 노력을 고른 거 이거는 독도 의용 수비대 여기 보시면은 동도 바위벽에다가 한국령이라는 글을 새겨 넣었다고 했죠. 요거가 바로 요 사진입니다. 한국령 이렇게 써져 있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글을 서술하시오. 일본의 서부 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 일본의 예문어 운주시 청합기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와 더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가 한국 땅인데 여기서 독도까지가 87.4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의 여기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독도랑 가장 가까운 땅이 지역이 오키섬인데 157km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독도랑 독도가 더 울릉도랑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으로 봐야지. 자, 반대쪽도 우리나라 더 가까우면 일본의 옛 문헌 기록에도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일본의 서부 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본의 그 땅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다. 11번 지도를 보고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을 서술하래요. 그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는 이제 통상기선을 사용을 하고 이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직선기선을 이용을 하죠. 자, 그걸 정리합시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은 선인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선기선 해안선이 아니에요. 직선기선에서 12해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독도의 형성 과정과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는 해저 화산에 대한 얘기죠. 해저에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거대한 화산 지형으로 해저 화산 지형 연구에 도움이 되는 지질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도는 삼봉우리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 해저에 있는 그 산에 삼봉우리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독도와 관련된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암기하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시고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